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저마다 다르겠지요. 내 목적에 맞는 보험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선택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보험으로 목돈 마련을 바란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목돈 마련을 위한 보험 선택 기준 확실히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예, 오늘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십시오.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번호고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보험 선택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정확한 선택 기준을 갖고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정우성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의 좀 선택 기준을 좀 여러분들과 좀 논의하고 싶습니다. 지난 몇 달간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만나 뵀는데 대부분 선택하는 기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목돈 마련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험으로 목돈을 좀 만들고 계시더라. 근데 성향과 그리고 본인의 기준과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오히려 손실이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사항들입니다. 보험료는 저렴하게, 보장은 많이, 10분 중 8분이 거의 같은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되지 않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돈은 모닝을 살 수 있는 돈인데 내가 받고 싶은 건 그랜저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신 거죠. 뇌혈관, 허혈성, 질병 후유장애 진단 및 최대 가입 설계를 요청하셨으나 막상 본인이 지불하고 싶은 금액 대비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갔던, 그리고 내가 들은 보험이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인지 헷갈리는 거죠.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설계서를 받은 인터넷 및 전문가에게 계속해서 정보 수집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보 수집만. 예, 그러면 선택 장애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흔히 가성비와 가심비라고 합니다. 요즘에 가성비보다 더 뜨는 게 가심비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준에 따른 겁니다. 내가 상품을 선택하고 내가 상품을 보고 그리고 내가 구매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잡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만족감이 높아지죠.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것들이 현재 가장 심한 게 이 보험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지불하는 만큼의 보장을 받고 환급금, 이 환급금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험은 사실은 없어지는 비용이 많죠. 나에게 급격하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질병과 사고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없어지는가 동시에 그냥 쓸데없는 지출이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들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들어도 안 되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으나 지출 비용,
이 문제가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비용이 많이 나가죠.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면 이 저축에 대한 것들이 좀 안 되죠. 유동성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은 일정 기간에 유동성이 좀 막혀버리는, 그리고 적립금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적립금을 싸서 내가 나중에 환급받자고 하면 내가 그 돈이 전부 다 내 돈이 안 되는, 그 막상 고객들이 생각하는 나간 비용과 그리고 쌓여있는 금액의 괴리는 상당히 크다. 이러한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이 걸리고 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고객분들은 설계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기준을 잡으시면 내가 들고 싶은 보험, 갖고 싶은 보험, 그리고 내 보장 크기도 본인들이 조금 선택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 시 선택 기준은 환급금 기준으로 갑니다. 해지환급금 첫 번째는 해지환급금이 전부 다 없는 그냥 순수 보장형. 예. 그리고 50% 절반 정도는 내가 비상자금으로 쓸 수 있는 표준 해지 환급금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전액 해지 해지 환급금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상당히 비용이 높아지죠. 그렇다고 이 해지 환급금이 높다고 해서 보장이 큰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보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근데 요런 상품일수록 보장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고비용의 상품이 또 보장도 크게 잡아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험을 좀 선택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이 세 가지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장보험 가입 시 선택 기준입니다. 보장보험은 자, 보장이 넓고 보장금액에 차등을 두는 상품. 보장이 넓고 그리고 등급별로 그 보장 크기별로 그리고 질병별로 차등을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건 10만원, 좀 고액인 건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진단자문도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다 나눠져 있듯이 보장이 넓고 자, 보장금액에 차등을 두는 상품, 그리고 보장이 좁고 보장금액에 균등하게 가져갈지 집중되게 어느 한 보장 균등하게 가져갈지, 이건 위에 거는 성격이 생명보험의 특성이고요. 예. 그리고 밑에 거는 손해보험의 특성입니다. 자, 왜 이러냐면 손해보험은 가입설계서를 받아보시면 질병, 수술비, 진단비 모든 것들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정해줘서. 근데 생명보험은 수술비 그리고 성인질병 나옵니다.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예,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가입할지, 그리고 현시가와 가까운 10년 이내의 보장을 집중할지, 20대, 30대 친구분들은 특히나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보험을 알아봐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진단자금 3천만 원, 5천만 원. 근데 이게 20대, 30대 친구들이 65세 넘어가면 요 금액이 아니겠죠. 이게 물가 상승률에 대비한 건데, 조금 비용이 들어도 보험은 좀 확실히 선택을 하시면, 예,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대부분 65세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인구의 70% 정도는 무조건 65세 이후에 의료비가 2배에서 3배 정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지출이 65세 이후에 일어납니다. 의료비 지출이. 그러니까 건강을 자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건강은 자신할 수 없더라.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것들, 자, 65세 이후의 의료비 지출, 그리고 물가 상승률, 그리고 보험 보장의 범위와 금액, 균등과 차등,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좀 보험을 선택하셔라. 그리고 본인만의 기준을 좀 만들어 놓으셔라. 그래야 마음이 편한 가심비 있는 보험을 좀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돈 마련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
60대, 50대 어머님들의 상담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목돈과 연금에 대해서 준비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혀 본인 성향과 그리고 본인의 경험과 맞지 않는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 자, 보험으로 목돈 만들 때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건 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장점은 손실로 인한 꾸준한 저축 가능. 손실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할 능력이 된다면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금리와 보험 금리 그리고 투자 상품의 금리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의 다양화. 내가 한 번에 찾아갈 수도 있고 매년 나눠서 찾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매월 나눠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종신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 가능이 합니다. 자, 사망보험금, 이 적립금 플러스 기존 사망보험금이 플러스 돼서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사망보험금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납입면제 기능.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자, 납입면제를 받으면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보험회사가 알아서 돈을 쌓아줍니다. 예,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요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요거 보고 50대, 60대 어머님들이 조금 기대하시면서 가입하시는데, 사실은 질병이 낫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장기유지 상품입니다. 장기유지 상품. 10년 이상, 무조건 10년. 자, 5년을 납입하고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장기유지 상품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유동성이 적습니다. 약 2년에서 3년 동안은 이 안에 돈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성 상품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오늘 이거를 말씀드렸냐면,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네, 금리형 상품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제 변액 상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시골에 계시는 60대 초반의 어머님이셨습니다. 주식이고 펀드고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이 변액 종신을 가입해 놓으셨어요. 유니버셜이라고. 매월 납입금 80만 원. 네. 그래서 140%를 만들 수 있다라고 모 보험사의 설계사분이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님은 사실은 이 변액 상품에는 가입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전혀 안 되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유지가 되겠느냐, 그리고 목돈이 만들어지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목돈을 만들 때는 금리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금리 시대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5고요. 미국은 금리를 올렸죠. 그리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내지는 펀드로, 주식으로, 요즘에 한참 뭐 코인으로 이렇게 목돈을 마련하고 계신데, 전통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은행과 보험 이 두 가지밖에 모르십니다. 그러면 은행보다는 더 나은 금리를 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은 현재 요게 특판금리입니다. 특판금리 2년 동안 연 0.10.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 0.0796%. 예, 0.0796%의 이자를 주는 이 특판 상품입니다, 이게.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것보단 조건이 좋죠. 그래서 일본은 전 국민이 투자 상품을 좀 공부하고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자, 투자 상품의 경험이 있는 분들, 뭐 펀드도 해보셨거나, 뭐 변액연금,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설 해보신 분들은 요렇게 좀 만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 추가 납입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별로. 근데 50대, 60대 어머님 분들이라면 추가 납입은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납입 시, 인출 시, 변경 시, 해지 시 모든 비용이 절감됩니다. 추가 납입을 해놓으면. 우리나라 보험은 어쩔 수 없이 모든 보험이 사업비를 선취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돈이 안 쌓입니다. 근데 그 사업비를
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추가납입니다. 추가납. 기존 펀드는 판매보수, 운영보수, 위탁보수, 사무보수가 나가고요. 보험도 똑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펀드는 환매 수수료가 있고 금융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 낭비. 요즘엔 좀 이런 게 좀 덜하죠. 펀드 변경 시차도 있고요. 그러니까 변액보험의 추가납입은 기존 추가납 수수료가 없습니다.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있는 상품 말고 없는 상품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납 15% 사업비에서 추가납을 하면 사업비가 0%로 떨어집니다. 자, 인출 시 중도인출 수수료가 없고 펀드 환매 변경 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 이자소득세 5년, 납 10년 유지가 반드시 돼야지 이것도 이자소득세가 없는 비과세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경험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자, 아까 제가 봤던 그 어머님, 그 안타까웠던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자, 금리형 상품을 조금 보시면 됩니다. 금리, 요즘에 최고 보험사들 중에 최고 금리가 2.85, 확정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확정금리 상품. 여기에 또 추가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추가납이 가능한 구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1년, 2년, 3년, 10년 내지는 금리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이건 이제 은행금리죠. 은행은 이렇게 원금이 이렇게 쌓이지만, 자, 처음에 보험은 사업비를 선취하기 때문에 원금이 쉽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8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장기 유지 10년을 꼭 이상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10년이 넘어가면 금리 대비 플러스 수익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목돈을 만들 수 있죠. 제발 그 어머님들도,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어머님들이 목돈을 준비하세요. 아버님들은 밖에서 일하시느라 바쁘시고, 어머님들이 목돈 준비하시고, 자녀들 목돈 걱정하시고, 보험 걱정하시고 하는데, 보장성 보험이든 목돈을 잡는 기준이든 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보험은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고, 보험 가입하고 나서 내가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받는 것들이 요즘 점점 줄어들고 더 손실이 많이 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보험도 금융상품이고, 자, 목적 상품입니다. 목적. 자, 보장성 보험은 보상을 받기 위한 거죠. 보상이 우선이고, 자, 저축성 보험은 목돈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 가심비를 채울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을 좀 반드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돈 마련으로 좋은 상품, 금리형 선택 시에선 우선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추가납이 가능할지, 그리고 추가납을 몇 프로 할지, 그리고 언제까지 추가납을 할지, 그리고 전문가와 진단을 통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내 금융상품 선택의 성향을 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별로 성향과 기준이 다 다릅니다. 전문가들이 가이드해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제시하는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똑같습니다. 근데 고객은 어느 누구 걸 들어도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성향을 제대로 알아주는 전문가와, 그리고 내 기준이 잡혀 있다면 선택하시고, 그리고 가입하시기가 훨씬 더 좋으실 거고 손실도 안 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정우성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가심비 좋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보험으로 목돈을 만드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 해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보험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희 아버님 보험 좀 문의 좀 하려고요. 아, 그러세요? 어떤 점이 네네. 궁금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여러 개 보험을 좀 가입하고 계신데, 네. 네, 보험료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80대 이후에 진단비나 혹은 수술비 100대까지가 이 보험으로도 충분한지, 예. 네, 검토 좀 해보고요. 예. 네, 생명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이게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요. 예, 예. 네, 네. 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을 몇 건 가입하고 계셔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아버님께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버님께서는 65세시고요. 예? 여보세요? 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버님 나이요? 네. 네, 63세세요. 63세 되셨습니까? 네.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보내주신 증권 좀 확인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아버님께서 총 5건 보험 있으신데 이거 맞으신가요? 네. 예, 완납하신 보험은 삼성생명의 신바람 건강생활보험이시고 나머지는 아직도 가입을 이렇게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역시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있으시고 리빙케어 종신보험이 한 건 더 있으시고요. 네. 또 2008년에 AIA 생명에서 암보험 가입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2009년도에는 흥국화재에서 가족사랑보험을 가입하셔서 지금까지 유지를 잘 하고 계십니다, 시청자님. 네. 예, 그래도 중간에 해지 안 하시고 이렇게 고민이 있다라고 문의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부담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올해 63 되신 아버님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보험료의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80세 이후로 진단비와 수술비가 잘 갖춰져 있는 건지 좀 봐드릴 거고요. 생명보험의 종신보험료가 다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지하는 게 맞는지도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현정훈 전문가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이제 보험 관련돼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아버님께서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뭐 약을 복용하시거나 뭐 치료 중인 건 없으십니까? 네, 지금 현재 고혈압 약을 3년 전부터 드시는 거 외에는 네네. 네, 다른 건 없고요. 건강하세요. 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럼 이제 앞서 잠깐 이제 언급됐었는데 종신보험이 이제 2개 있으세요. 네. 근데 이 종신보험 2개가 보험료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부담스러우신 것 같고요. 합쳐서 46만. 네. 그리고 이제 납입 기간이 이제 아직 남아 있으셔서 그런 부분이 계속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보험은 그렇다고 해서 뭐 부담스럽다고 해서 해지하신다는 생각 혹시 가지셨다면 그 해지가 답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그 삼성생명 종신보험이 이제 26만 4,400원 이제 내시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납입 기간이 20년이다 보니까 현재 한 4년 정도 이제 납입 기간이 남으셨습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시는데 우선 좀 내용을 보면 주보험은 종신으로 사망 시에 7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네. 특약이 있는데 이 특약들은 안타깝게도 70세까지만 보장이 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특약 같은 경우는 아버님 연세가 이제 63세시니까 결국은 한 77년 정도밖에 남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암 진단비가 1,000만 원 있으시고 암 외에 이제 흔히 말하는 2대 질환 뇌졸중이나 뇌출혈, 그다음에 급성승근 경색증과 같은 진단비는 없으시더라고요. 또 이런 3대 질환에 대한 수술비 이 부분도 100만 원씩밖에 없으셔서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질병은 또 수술하실 때 받는 혜택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보험료 납입 기간이 한 4년 정도 남으셨는데 종신보험에 보험료 감액 완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해지하지 마시고 해지를 했을 때 나오는 그 환급금으로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완납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러면 보험료를 더 이상 안 내셔도 되고 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시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좀 답답하신 물 좀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리빙케어 종신보험이 있는데요. 요것도 20만 원 넘게 이제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다행히도 요거는 납입 기간이 이제 15년짜리세요. 그런데 2004년에 가입하셨으니까 이제 1년 조금 더 넘게 이제 남으셨는데요. 요런 거는 더더욱 이제 보험료 감액 완납 제도를 역시 활용하시면 보험은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보험료는 줄이실 수가 있으신데요. 참고로 이제 내용을 보면 주보험이 이제 종신보험이시라서 사망 시에는 3천만 원이 이제 보장이 되세요. 그러면 종신보험 그 앞에 먼저 말씀드린 거가 합치면 이제 1억 원 정도 사망 시에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특약은 이제 80세까지 보장이 되시는데 이거는 앞에 것보다 오히려 3대 진단비나 수술비가 전혀 없으시고 입원했을 때 이제 입원 일당이 나오는데 이것도 첫날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4일 계속해서 입원했을 때 3일 초과 하루당 나오는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실질적인 혜택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생명 종신보험하고 리빙케어 종신보험은 보험료 완납 제도를 통해서 보험료를 줄이시고 유지하시게 되면 보험료 한 46만 원 정도 좀 줄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요럴 때 이제 이 줄어든 보험료의 일부를 가지고 손해보험, 그 건강보험이나 통합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지금 특약들이 70세, 80세에서 끝나는 부분을 100세까지 늘리실 수 있고요. 진단비나 수술비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100세까지 3대 진단비, 수술비, 그 외에 다른 수술비까지도 보완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네,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신바람 건강생활보험은 이미 보험료를 완납하셨더라고요. 98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납입 기간이 10년이라 완납이 되셨으니까 이거는 이제 보장만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보험은 70세가 이제 만기시인데 만기 시에는 요 상품 보니까 주보험에 대한 보험료 환급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345만 원 정도로 이제 환급 받으실 수 있고요. 요건 이제 보장만 계속 받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알겠습니다. AI 생명 이제 원스톱 안보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2008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납입 기간이 무려 27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버님 연세를 감안하면 8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고 80세까지 보장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보험료는 이제 5만 1,000원 정도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일반암이 3천만 원, 고액암이 3천만 원 보장은 되지만 남아있는 보험료 납입 기간하고 보장 금액을 감안하면 과감하게 좀 해지를 하시고요. 아까 보험료 감액 완납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보험료 일부 줄어드는 부분의 일부를 가지고 손해보험 그 건강통합보험이나 건강보험 하실 때 요 안보장을 100세까지 추가로 하시면 그게 더 이제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훈국화재 실손보험이 있으세요. 근데 실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2009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상해 질병 입원 의료비가 1억 원까지 보장이 되세요. 그리고 상해 질병 통원 의료비가 50만 원까지 보장되니까 현존하는 그 시술 의료비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잠깐 판매했던 시기에 아주 적절하게 가입을 하신 것 같으시고요. 그 외에 이제 가족생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1억 원, 뭐 골절, 화상, 진단비, 수술비가 있으시고, 상해 일반 후유장애 1,000만 원 정도 있으세요. 근데 사망보험비 적지만 이거는 실손이 1억 원까지 이번 시에 된다는 점 때문만이라도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망보험금 부족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종신보험 2개에서 1억 원까지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사망은 종신보험으로 감액 완납 제도를 통해서 유지를 하시면 좋고요. 훈국화재 이 실손 통합보험을 통해서 기본적인 위험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진단비 수술비 부족한 부분은 참 아버님께서 아까 좀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예, 그러면 일반적인 그 통합보험은 좀 어려우실 거고요. 고혈압을 약을 지금 복용하고 계시니까 간편심사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시더라도 가입이 가능하셔서 요걸로 100세까지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을 추가 보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기간은 15년 그리고 100세까지 보장되는 걸로 하시면 바람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약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까지 그 외에 이제 3대 수술비 말고도 다른 질병에 대한 수술비까지도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뇌출혈로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뇌출혈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수술 시에는 질병 수술비에서 20만 원 30대 또는 32대 질병 수술비에서 300만 원 이러면 합산해서 3,320만 원 정도를 보장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보험료는 줄어들고 보장은 늘어나고 보장 기간도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으시니까요. 추가적으로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네,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네. 네. 예. 시청자님. 네. 예,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아버님이 건강하신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꼭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추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네, 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보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1674님께서 적으셨는데요. 내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던데요. 그런데도 제가 따로 화재보험이 필요합니까? 라고 적으셨습니다. 정우성 전문가님. 필요하죠. 그 아파트에서 보장하는 화재보험은 네. 자동차 보험으로 치면 이제 책임보험이죠. 그러니까 건물 1억, 가재도구 1,000만 원 정도만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내 집에서 일어난 불로 인해서 옆집, 윗집에 번진 피해를 보상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보험 가입할 때는 꼭 우리 집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럼 내 집이 이 정도 재산이면 같은 아파트면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네네. 그 가액들을 조금 계산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가입해주는 보험이 다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데 뭐 가까운 일산, 뭐 동탄 신도시만 해도 아파트들이 보통 현재 매매가가 3억인데 그 매매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건축가로 가거든요. 예. 그러면 건축가에서 보장해주는 금액이고 아파트가 오래되면 감가상각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계속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그 금액도 잘 계산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 요즘에 또 흔히 배상 책임 같은 거 그리고 가전제품을 수리해주는 담보도 이 안에 있습니다. 5대 가전제품. 그리고 뭐 지지난달에 뭐 가입이 좀 끝나긴 했지만 지진담보 요즘에 관심들이 좀 많으시죠? 네. 예, 꼭 집 화재보험으로 지진담보도 반드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화재보험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재산을 지킨다라는 관점에서 꼭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또 문자 볼 건데요. 2574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첫 번째 문자 내용과 비슷하게 나의 자산을 좀 챙겨야겠다라는 문자인 것 같은데요.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욕실 수도에 문제가 생겨서 아랫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 수리비를 물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집 수리비는 보험 처리가 안 되던데요. 이럴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이번에는 현정훈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예. 저도 요새 이 한파가 계속 되다 보니까 주말에 집에 있다 보면 이 한파 관련돼서 이제 세탁하지 말라 뭐 네, 이런 맞아요. 방송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올겨울에 이제 이런 한파로 인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제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내가 보험을 준비했는데 우리 집에서 원인이 돼가지고 예. 밑에 집 그 누수 피해 본 거는 해줬는데 우리 집 거는
답이 없다. 배상 책임에서 안 된다고 한다라고 하시는데요. 배상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타인이나 아니면 타인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마침 최근에 그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화재보험 특약으로 새로 신설된 게 있습니다. 우리 집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집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1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요거는 가입하자마자 바로 가능하시니까 해당되는 보험사 상담 통해서 가입하시면 충분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에 추가해서 특약으로 넣을 수도 있을까요? 그 상품이 만약에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예. 최근에 이렇게까지는 개인 그 주택 화재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새로 요거모를 좀 최소화해서 추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저희 엄마 보험인데요. 예. 저희 엄마가 그 노후를 위해서 조금 연금도 많이 가입을 하셨고, 예. 종신보험도 좀 있으신데, 네. 이번에 저희 이모가 건강검진에서 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 암 진단비가 좀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올해 어머니께서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희 엄마가 지금 59세 되셨어요. 그러세요. 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 총 4건의 보험이 있으시던데, 네. 한 달 보험료가 꽤 많습니다. 아직 엄마가 소득이 있으셔서. 그러세요. 네네. 그 매틀라이프 변액연금보험에 한 달에 50만 원 납부가 되시고요. 확인해 주십시오. 맞으신가요? 네네. 예, 그리고 2009년도에 가입한 프루덴셜 생명의 변액 종신보험 있으시고요. 네. 또 2016년도에 매틀라이프 생명에서 변액 종신보험과 KB 손해보험에서 닥터플러스 보험을 가입하셔서 총 4건이 있으십니다. 네. 예, 저희가 이 중에 안보장이 잘 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봐드리면 될까요? 네네. 지금 이 보험료는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신 거지요? 아직은 저희가 그 자영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러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혼자 사셔서 걱정이 많으신 따님이신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봐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59 대신 어머니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장 어떤지 봐드릴 거고요. 부족한 안보장은 어떻게 보완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정우성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어머님 안보장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일단 그 혹시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매우 건강하세요. 아직 매우 건강하세요? 약 드시고 이런 거는 없으세요?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을 보니까, 일단 프루덴셜 생명 거를 좀 보자면 종신보험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사망보험금밖에 별다른 특약이 없으실 거예요. 보장은 없어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나중에 연금 전환해서 목돈을 활용하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일단 납입 기간이 2009년, 20년이면 앞으로도 13년을 더 내셔야 되고, 네. 납입 기간을 상당히 좀 길게 잡아 놓으셨네요, 어머니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설계사가 그렇게 해준 것 같은데. 네, 한 10년 납으로 해서 좀 반 좀 줄이고 뭐 해서 목돈 만드는 걸로 하셨어도 괜찮으실 텐데, 네. 이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상품 보면 이제 매트라이프 생명 미리 받는 변액종신, 여기에 사실은 진단 자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진단 자금이 있어요? 예, 이제 이게 GI 진단 자금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CI 보험에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CI는 GI 요? 크리티컬 일리스라서 이제 중대한 질병인데, GI는 이제 제네럴한, 그 평균적인 아주 일반적인 진단에 대해서 선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선지급을 아마 80%형으로 가입해 놓으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주계약에서 선지급을 해준다는 네, 거예요? GI 진단 시 지금 4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80%면 3,200만 원 정도가 암 진단, 그리고 뇌, 심, 나머지 일반 질병의 진단 자금이 먼저 지급되는, 그리고 성인병 수술비, 그리고 일반 수술비가
다 이쪽 안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네. 저희 방송 가끔 보다 보면 네. 뭐 CI는 막 이렇게 안 좋다고 네. 근데 그거하고는 좀 틀린 건가 봐요. 예, 조금 다르죠. 그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점이 있거든요. 보상해주는 그 보험사 내부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이 아니라 네. 근데 GI는 진단만 받으면 나가는 예, 진단만 받으면 바로 지급해주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상품이고요. KB 손해보험 닥터플러스 이제 실손보험인데 2016년에 메트라이프 미리 받는 변액종신 가입하실 때 같이 가입하신 것 같으세요. 네, 그때 같이 설계사분이 예.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같이 손해보험 생명보험을 해놓으셨는데 일반 진단자금은 사실은 지금 좀 없으시고요. 그리고 14년도에 가입하신 메트라이프 변액연금보험이 있는데 지금 혹시 그 펀드 수익률 같은 거 다 확인하세요, 어머님이? 그거는 그렇게 관리를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저희는 이제 일단 가입을 해놔서 네네. 그 뒤로는 그렇게 자세히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요번 달 초에 그 변액연금 가입 고객들 펀드 변경을 다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설계사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이제 알려만 드리는 거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이 직접 콜센터나 어플을 통해서 펀드를 바꾸고 변경할 수 있는데 요건 이제 가입시킨 설계사가 그만큼 펀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냐? 안내하고 있나 뭐 내지는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나. 변액이라는 게 사실 금액이 변한다거든요. 잘 관리하면 많이 올라갑니다. 관리 안 하면 계속 떨어지는. 일반 연금보다는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가입을 하긴 했는데 관리를 잘하면 수익률이 좋습니다. 예. 예. 관리를 잘하면 수익률이 좋고 관리가 안 되면 일반 금리형보다도 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닥터플러스의 1억 이거는 이제 뭐 있으면 아까 저희 문자 온 내용과 이제 준한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상해 이런 담보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많이 청구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담보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무리하겠다라고 여겨지는 게 변액종신 주계약 1억 그리고 메트라이프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조금 무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연금은 조금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납입 기간이 어머님 연세에 대비해서 납입 기간이 앞으로 20년이면 79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10년으로만 써도 10년으로 잡고 나머지 기간은 그냥 추가납으로 계속 기간 추가납이라고 그래서 나머지 기간은 내가 자유롭게 5년이든 6년이든 계속 넣어놓으면 이게 개시 2년 전까지는 돈을 계속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루덴셜 생명의 변액종신보험은 저는 감액 완납 제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감액 완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주계약을 감액하라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예, 그거 변액종신의 주계약은 좀 감액해서 완납 처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줄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 사망보험금을 줄이면 됩니다. 이 주계약을 줄여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그동안 적립되어 있는 돈을 다시 받아서 보험료로 납입하는 그런 거고요.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리고 어머님이 암 진단을 받거나 질병 진단을 받으면 GI에서 무엇이든 먼저 진단받는 게 먼저 지급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진단 자금들이나 수술비들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 자금 내지는 이대 진단비는 좀 따로 준비하시면 다행히 건강하시니까 따로 준비하셔서 손해보험사 쪽으로 조금 저렴하게 암 진단비 한 3,000에서 5,000 사이 그리고 일반 이대 진단비는 뭐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수술비는 조금 넣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입원 일당은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입원 일당 그리고 상해 수술비 대신 이제 방사선 치료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는 좀 꼭 같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용이 실손에서도 부담이
나오긴 하지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치료비이기 때문에 네. 진단자금도 들어오면 대부분 치료비에 많이 나갔다가 다시 실손해서 돌려받고 이제 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총 한 11만 3천 원 정도의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좀 부담이 좀 덜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내는 보험료에서 지금 11만 3천 원요? 이게 추가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추가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프루덴셜 생명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감액 완납해서 좀 납입을 좀 끝내 놓으시고. 아, 그럼 여기서는 돈을 안 내는 거고 네, 감액 네, 네. 완납하는 거는 네. 아, 새로 보장은 가입하는 더 커지는 거에서만. 거예요? 네네. 보장은 오히려 조금 더 크고 물론 이제 사망보험금은 줄어들죠. 어머님 나중에 유고하셨을 때에 나오는 비용이나 어머님이 나중에 목돈으로 활용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은 조금 줄겠지만 차라리 그 돈을 조금 저축이라든지 좀 다른 쪽으로 운영하시고 보장보험을 조금 강화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시청자님, 그 네네. 이모께서 암 진단 받으셔서 걱정된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우성 전문가께서 암 쪽으로 특화돼서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전략을 짜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총 보험료도 한 20만 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좀 줄어드니까 좋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머님과 상의 좀 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고요.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하나 풀어볼게요. 9746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가입된 보험에 암과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있습니다. 최초 1회 한으로 기재되어 있던데 이게 맞는지, 맞다면 재발될 경우에 준비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주십시오라고 적으셨네요. 한정훈 전문가님.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암 진단비, 예.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비를 준비한다 그러면 문의하신 대로 최초 1회 한에 대해서만 보장되는 게 맞습니다. 셋 중에 하나예요. 아니요,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시면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진단을 받고 예. 진단비 받고 끝나지만 각각 가입하셨다라면 이제 각각 지급이 되는데요. 네네. 이제 요즘은 부쩍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두 번째도 있을 수 있다. 뭐 암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얼마 전부터 나온 2차 암 진단비, 예. 재진단암 진단비 또는 이제 어느 회사는 계속 주는 암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내용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암에 대해서는 그런 2차 암 진단비, 재진단암 진단비, 계속 주는 암, 요런 걸로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뇌출혈 진단비나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비도 이제 1회 한으로 되는데, 예. 최근에 이제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두 번째 뇌출혈 진단비, 두 번째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30대, 32대, 34대 수술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심장질환 수술비 또는 뇌질환 수술비, 고혈압 질환 수술비가 수술 회당 지급되거든요. 그걸 이제 추가로 가입을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추가 보완해서 차선책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단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수술비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물론 두 번째도 뇌출혈이나 급성심근 경색증도 있지만 네. 다른 걸로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런 수술비 항목으로 하는 것도 아주 여유롭지는 않지만 네. 보통은 300에서 최대 요소 500만 원까지도 보장받으실 수 있으셔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시죠? 저희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잠시 뒤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저희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상담 요청 받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신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